안녕하세요. 넘버원 하우스 곽 팀장. 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넘버원 하우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사 체크리스트예요. 이사를 준비하려면 이사 한 달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저희 현 팀장님이 이사의 달인이세요. 한때는 이사가 취미냐 소리를 들을 만큼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한 4장, 5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흔치 않죠? 그렇게 되는 게. 오늘 경험상 나오는 내용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일이 닥치면 변수들이 쭉쭉 생기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겪었던 노하우를 응축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한 달 전부터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삿짐 센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견적을 비교를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개를 두고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이삿짐 센터도 몇 군데를 견적을 봐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최소 2~3군데는 이삿짐 견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전화하셔서 우리 집이 몇 평이고 큰 집이 뭐뭐가 있고 이런 식의 견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측에서 나와서 방문 견적을 꼭 받으셔야 돼요. 방문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대략적인 청소는 일반적으로 많이 해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에어컨 철거 혹은 이전 설치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아노 같은 이렇게 고가의 가구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전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가 와서 따로 옮겨주는지 그것까지도 체크를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삿짐 선정만 하면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시고 이삿짐 업체 선정을 하시는 건데요.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 보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사를 하다 보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상받으려면 그거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책임 소재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분쟁의 소지는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선택하고 또 할 게 또 있을까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사를 가면서 버려야 될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미리미리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사 당일날 버리려면 정신이 없잖아요. 네, 큰 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소한 물건 중에서도 버릴 것들이 꽤 많나요? 좀 특히 묵은 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미리미리 집에 있으면서 짠짠히 한 달 전부터 좀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사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이삿짐 견적 비교, 이삿짐 선적, 그 다음에 버릴 물건 정리하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사 한 일주일? 이렇게 전부터 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이사 일주일이나 3일 전까지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스레인지 철거 및 이전 신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그날 당일에 더 이전해주고 또 철거도 해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최소 3일 전에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철거랑 이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가스레인지 철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이삿짐 센터에서 8시에 온다 그러면 최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미리 가스레인지 철거가 될 수 있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이 다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다 이삿짐이 이제 풀었을 때입니다. 오후 늦게나 아니면 여유가 좀 있으시면 그 다음날 설치를 할 수 있게 시간까지 신청 배분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안 될 때는 정말 저녁도 나가서 먹어야 되고 컵라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을 못 끓여서 컵라면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커피포트가 없으면. 맞다.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전 신청을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전화,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전 설치에 대한 신청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전 설치 요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전 설치에 대한 건 이것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보통 집으로 오는 우편물들이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쪽에서 좀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온라인상으로 미리미리 그 주소 변경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전하고 설치하고 또 변경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최소 3일 전에는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얼마를 송금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보통 요즘에는 돈이 오고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한도액이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놨던 것만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랜 기간 사용을 안 하시면 한도액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뭐 평일이면 뭐 은행을 간다고 치지만 주말이면은 당황할 것 같아요. 네, 당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형 사고입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못 주게 되면 내 돈을 받아서 또 이사를 가실 분이 또 있고 줄줄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전쟁입니다. 네, 그때는. 정리를 해보자면 이사 일주일에서 3일 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도시가스 이전 설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TV, 인터넷, 뭐 전화, 뭐 이런 것들 이전 설치,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우편물들 변경 신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 금액 확인.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사 당일 전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내일 이사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삿짐에 섞여 들어가면 조금 곤란한 중요 서류라든지 그리고 왜 귀중품들 있죠.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있을 거예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 기준품들 따로 보관하기. 다음은요? 내일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 처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등기 권리증 그리고 인감도장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필요하신 걸 꼭 따로 서류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임대인들도 계약서를 반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딸려 들어가지 않게 다 챙겨놓긴 해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집에 그러니까 출입 카드나 열쇠 같은 게 있죠. 네네. 그것도 거의 같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렇겠네요. 가져가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줘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출입 카드 같은 경우는 식구들마다 다 개개인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인가요? 또 다시 뭐 체크해야 될 게 끝인가요? 아니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롱이나 뭐 옷장, 책상 뭐 이렇게 큰 폐기물을 버리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다. 가구모 그렇게 버리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그걸 미리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붙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당일날 이삿짐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 해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럼 나도 우왕좌왕 슈퍼를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서 그 바쁜 와중에 헤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버리는 폐기물의 양이 많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해놓으시던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그 다음날 빠른 수거가 됩니다. 중요한 또 정보네요. 네. 다음으로 또 체크해야 될 건 또요? 내일이 이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일단 잤는데 이삿짐이 안 오면 어떡해요? 시간 확인. 이삿짐 센터랑 꼭 재차 한 번은 시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내일 도착 시간. 그쵸. 갑자기 들이닥치면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예상보다 막 1시간씩 일찍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안 오신 경우도 봤어요. 중간에 저희가 누락이 돼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사 하루 전날 체크리스트는 이삿짐이 섞여 들어갈 중요 물품들, 금송아지 같은 거 이렇게 잘 정리하기. 그렇죠. 그 금송아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정리해야 되는 뭐 서류들, 각종 뭐 도장이나 계약서 같은 거 챙겨놓고, 그다음에 다음 입주하실 분들한테 드릴 뭐 전자키, 번호키나 뭐 아니면 뭐 마스터키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런 거 잘 챙겨놓고. 출입카드.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형 폐기물 같은 거 버릴 뭐 스티커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삿짐 센터한테 뭐 확인, 도착 시간 확인. 네. 이렇게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사 당일날 당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코 자고 일어났습니다. 상쾌하게 이제 오늘은 이삿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공과금 정산을 좀 하셔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 도시가스, 전기세를 따로 정산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살고 있던 사람이 정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과금을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네. 그리고 부동산한테 지불할 잔금이랑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요거 이제 지불을 하시고 영수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잔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사가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많이. 얼추 끝났으면 이사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 이삿짐 센터 측에다 이제 잔금을 지불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입금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금을 주시게 됐을 때도 꼭 영수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삿짐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막 이삿짐을 나머지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죠? 안 돼요. 뭐가 있을까요 또?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이사를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세입자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꼭 내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삿짐 정리할 게 아니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삿짐 정리보다 이게 먼저 선행되셔야 돼요. 그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사 간 집에 주민센터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이삿짐 정리보다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사 당일날 공과금 정산하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잔금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영수증 받기, 챙기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에 뭐 지불한 금액에서 영수증 챙기기. 가장 중요한 거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내가 세입자의 경우에 그렇죠. 이사 간 지역으로. 네. 매매일 때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넘버원 하우스에서 준비한 그 이사 체크리스트를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피땀 눈물이 녹아 있는 이사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이상 넘버원 하우스 현 팀장, 박 팀장이 준비한 이사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구독, 좋아요, 꾹. 허리 꼿꼿이 펴고 턱 당기고. 또 이제 이렇게 오나보다. 네, 이렇게 오나보다. 형님, 덤벼.